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시각각의 정철진입니다. 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성장세가 아주 놀랍습니다. 이 기존 게임이나 선물하기 등의 기능에서 택시콜, 또 은행 계좌를 연계한 서비스 등 신규 사업을 펼치면서 기존 중소업체와 마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예 이런 카카오톡을 빗대어서 문어발 공룡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이미 모바일 메신저 시장 점유율이 95%를 넘어섰을 만큼 덩치가 커졌습니다. 부디 이렇게 몸집이 커갈수록 작은 중소업체에 대한 배려도 함께 성장하길 바라봅니다. 자, 그럼 오늘 소상공인 시각각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취재 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코너입니다. 이 창업하시려는 분들의 공통된 고민은요, 바로 어느 곳에서 또 어떤 업종으로 시작할까 하는 점인데요. 제가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는요, 강남구에서 치킨 호프집을 하는 게 가장 돈을 잘 번다고 하네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소연 기자? 네, 안소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서울 8천여 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죠. 어느 지역에서 어떤 장사가 잘 되는지, 또 구체적으로 월 매출액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요. 궁금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강남구 치킨 호프점들의 월 평균 매출이 1,831만 원, 이익은 501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년 넘게 삼성역 인근에서 치킨 호프점을 운영하고 있는 서모 씨는 월세가 1,000만 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싼 편이지만 하루 매출이 200만 원 이상 꾸준히 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 네. 2위는 은평구로 월 매출 1,224만 원에 월이익 396만 원으로 조사됐는데요.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은평구를 대표하는 연신내는 10년 전부터 20대 젊은 층이 몰리는 상권으로 자리 잡았고, 이 일대에 치킨 호프 체인점이 집중적으로 생겨나면서 유동인구가 더욱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가 이 강남구, 강남역 쪽은 많이 이제 공감도 가는데 연신내도 상당히 장사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안소영 기자, 이제 이거는 가게, 지역별이고요. 업종별로도 좀 어떤 업종이 장사 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양식, 일식, 중식, 한식, 분식 등 10개 외식 업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월이익을 300만 원 이상 올릴 수 있는 업종은 양식과 일식 2개뿐이었습니다. 예. 한식점의 월 평균 매출은 26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양식과 일식은 식재료비에 비해서 가격을 고가로 매겨도 가격 저항이 적어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업종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 네. 그러나 한식보다 양식이나 일식은 고객층이 얇은 만큼 단골 고객을 확보할 자신이 있을 때 창업하는 게 좋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이 동네별로요, 대박 가게, 또 쪽박 가게 이렇게 좀 나눈 게 있는 것 같아요. 장사 잘 되는 가게들은 어디에 몰려 있고, 또 좀 장사가 안 되는 지역은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강남구가 172개로 1위를 기록했고, 2위는 중랑구 61개, 3위 서초구 55개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장사 잘 되는 가게죠? 네, 그렇습니다. 예. 반면 구로구와 금천구는 대박 가게가 거의 없고 월이익이 200만 원 이하로 나타난 지역이어서 초보 창업자들이 자리 잡기에는 힘든 곳이라고 분석됩니다. 예. 또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등 3개 구는 월이익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나 업종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 대박 가게가 많은 곳 중에 중랑구가 있습니다. 중랑구. 아, 저도 이 중랑구가 이렇게 장사 잘 되는 가게들이 몰려 있는지 잘 미처 몰랐었습니다. 안소영 기자, 이렇게 이 장사 잘 되는 지역, 업종들 각각의 이유들이 있겠죠? 이유를 알아야 또 그곳에 가서 장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랑구가 월이익 304만 원으로 강남 다음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가족 경영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서 인건비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또 단골 의존도가 높은 골목 식당으로 마케팅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데다가 고객 수 예측이 수월해 식자재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도봉구 그렇군요. 쪽 음식점들의 평균 월 매출은 583만 원이지만 이익이 256만 원으로 매출 이익률이 44%로 가장 높았는데요. 예. 중소형 식당이 많이 몰린 도봉구는 점포 규모상 매출을 많이 올리기는 힘들지만 가족 경영과 낮은 임대료를 바탕으로 식당을 꾸려갈 만한 지역으로 평가됐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장사할 때는 뭐 중랑구, 도봉구 이런 지역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내용 정리 좀 해보면요. 외식업종 중에서는 이 서울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곳 강남, 그중에서 치킨 호프점이었고요. 업종별로는 한식보다 양식과 일식 업종의 매출이 더 높았습니다. 이 밖에 내용들 많습니다. 오늘 살펴봤던 내용 아무쪼록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하셔서 장사에 큰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소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 4월쯤이었죠. 충북 제천시 두 곳에서 GS 슈퍼의 입점 반대 운동을 펼쳤던 제천시민 공동운동본부 소식 전해드린 적 있었는데요. 4개월이 지난 지금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 들려왔습니다. 제천시민 공동운동본부 민병삼 집행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병삼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그간 잘 계셨고요. 네네. 네. 지난번 방송을 못 보신 시청자분들 계실 겁니다. 이해를 좀 돕기 네. 위해서 현재 제천시의 상황 여러분께 좀 전해 주시죠.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천은 약 인구 13만도 채 안 되는 소도시입니다. 예. 근데 이 제천에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마트, 그 다음에 롯데마트, 대형마트 2개가 들어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3개 기업형 슈퍼가 SSM이라고 그러죠. 예.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인구 13만에 비해서 이미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슈퍼가 다 과잉, 진짜 너무 많이 들어와서 좀 네네. 장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예. 와중에 또다시 GS 슈퍼, LG에서 운영하고 있는 GS 슈퍼가 2개나 입점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우리 제천 상인들과 시민들이 모여서 제천 상인의 생존권과 그리고 대기업에 의해서 무너져버린 제천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범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였고, 예.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GS 슈퍼 입점 저지 투쟁을 강력히 벌여오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었습니까? 이 입점 반대 운동이라는 게? 일단은 이 사실을 좀 알리기 위해서요. 예.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주 금요일마다 네. 집회를 통해서 선전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천 전 지역을 돌면서 모든 상인들을 만나는 투쟁을 전개하였고요. 예. 그 과정에서 약 2,000명의 상인들을 일일이 만나서 같이 막아내자. 이 입점 저지 투쟁을 함께 하자라는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것들을 좀 알려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천 시민들이 이 상황을 알아야 될 거라 같아서 약 전단지 2만 장을 배포하는 대시민 선전 활동을 전개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이 제천시를 담당하고 계시는 제천시장, 그 다음에 국회의원, 분들을 압박하는 활동도 전개하고,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게 여론에서 우리가 좀 앞서야겠다. 예. 이게 너무 심각하다는 상황, 이 부분이 심각하다. 너무 해도 너무한다는 이 사실을 알려내기 위해서 각급 언론사를 통해서 언론 사업을 전개하면서 네. 진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방면에서 GS 리테일을 압박해 들어가는 투쟁을 전개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반가운 소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네. 어떤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까? 그래서요?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희 이제 상인들이 이렇게 네. 가서는 안 되겠다. 예. 빨리 저희도 이제 많이 신경도 쓰이고 사실 매주마다 금요일마다 모여서 예. 선전전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러면 사실 좀 장사를 해야 될 사람들인데 매장을 예, 지켜야 될 예. 사람인데 네. 너무 힘들어서 하루빨리 이것을 좀 종결져야겠다.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 네. 8월 13일 날 저희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입점 반대와 철회의 뜻을 요구하고 네. 결판을 내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예. 그래서 GS 리테일 본사 항의 방문을 심차게 전개했고요. 네. 저희가 올라가면서 생각했던 게 철회 입장을 듣기 전까지 절대 제천에 내려오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네. GS 본사 앞에서 약 6시간이나 넘는 완강한 투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물론 몸싸움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진짜 끈질기게 거기서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로부터 철회의 내용을 담은 정식 공문을 받아냈고 사실상 철회의 입장을 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천시에 이 GS10호 들어오지 않겠다 이런 공문을 받아오신 겁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제천시는 이런 상황 알고 있습니까? 제천시 입장은 어떤가요? 시 당국은요? 제천시는 제천시 또한 이번에 이미 이마트하고 대형마트 또 수개 SSM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시 들어오면 제천시 경제 특히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험하다는 판단을 해서 네. 저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협조하면서 공조를 이루면서 저희와도 완강하게 반대의 입장을 계속 피력을 해왔었습니다. 그 위원장님 이제 완전히 종결이 된 건가요? GS 리테일, GS10호가 이 제천에 안 들어오는 겁니까? 일단 공문상으로는 그렇게 네. 공문상으로는 그렇게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네. 근데 물론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우리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대기업들의 어떤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탐욕이 죽지 않는 이상 또다시 언제 입점을 시도할지 모르고요. 네. GS가 아니면 또 이마트, 진짜 여러 대기업에서 호시탐탐 제천을 노린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제천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 도시의 골목 상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대기업들의 욕심이 있는 한 항상 저희가 경계하고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요, 또 어쨌든 일단락은 됐는데, 소상공인들의 이제 자생력 아니겠습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한 활동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좋은 서비스 마인드와 좋은 품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사실 우리 상인들은 그렇게 장사를 해왔고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가게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저희가 이제 지금 이후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같은 영세 상인들이 어떤 대기업의 이런 독점 논리와 그다음에 어떤 양육강식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상생입니다. 아, 오히려 함께 간다. 네, 상생을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미 기존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대형마트, 저희 제천 지역의 이마트와 롯데마트, 그 다음에 세계의 기업형 슈퍼들을 대상으로 올바르고 평등한 상생협약